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된 지 2주가량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내란 수사에 저항하는 곳은 역시 검찰과 대통령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대통령실발 내부 폭로가 터지며 마침내 대통령실 내부도 반기를 든 것 같습니다. JTBC 단독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당시 대통령실을 보좌하는 부속실이 PC를 모두 교체하고 심지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즉,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며 놀라운 건 이번 보도의 출처가 정부 관계자, 바로 대통령실 내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5달가량이나 지난 일을 그것도 대통령실 내부자가 이제 와서 폭로했는지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보도는 경찰과 대통령실 내부자의 공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관계자는 JTBC 측에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던 지난 12월 14일 부속실 직원 한 명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기를 돌리다 불꽃이 튀겨 급히 꺼내들고 복도로 나오는 소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직원은 최모 씨로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을 보좌해온 인물이라고 하는데 마침 부속실은 같은 날 컴퓨터도 모두 교체해버린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가 재밌는 건 이러한 증거인멸성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JTBC는 이러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바로 강희구 부속실장을 지목했으며 마침 강희구도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역시 검찰 때부터 윤석열과 호흡을 맞춘 최측근입니다. 또한 아니나 다를까 계엄 당일 윤석열은 강희구 및 부속실 직원들과 집무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계엄을 결심하여 삼청동 안가로 갔다 하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인 장관들을 전화로 호출 및 불법 계엄 선포문 배포에도 관여한 인물이 강희구입니다. 다만 정예능이 이번 보도가 경찰과 대통령실 내부자의 합작품이라고 의심하게 된 이유가 바로 다음 대목에 나오는데 강희구의 증거인멸 정황이 이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JTBC에 이어지는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선포 열흘 뒤 한덕수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경찰은 한덕수의 휴대전화에서 계엄 선포 직전 강희구에게 보낸 텔레그램 좀 봐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 때리게도 강희구의 텔레그램에는 한덕수의 메시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즉 한덕수의 진술로서 강희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자, 한덕수의 경찰 진술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JTBC로 넘어갔는지 정예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찰이 JTBC에 흘려준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하필 이 대통령실 내부자발 부속실 증거인멸 정황 제보, 경찰발로 추정되는 강희구 부속실장의 증거인멸 제보가 JTBC로 동시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예능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경찰이 본격적인 대통령실 상대 내란죄 수사에 들어갈 것이고 그 시작점이 강희구 부속실장 아니냐는 겁니다. 가뜩이나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여전히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맡고 있는 만큼 경찰도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름 대통령실 내부자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전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알박기 지명이 나왔을 때도 하루 만에 이완규가 내란죄 피의자라는 보도가 나온 점, 오늘 보도를 보더라도 경찰이 정의감 때문인지 다음 정권에 잘 보이고 싶어해서인지는 몰라도 내란죄 수사에 명운을 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동기가 무엇이든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데 앞장선다면 보상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니 역시 서두에 말한 검찰입니다. 마침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전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 더욱더 기가 차는데 간단히 말해 공소청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못 받아들이고 여전히 또 다른 숙주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노영희 변호사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는 얘기 하나는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장관급인데 그걸 차관급으로 내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참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검찰 출신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제일 시끄럽게 어쨌든 말을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검찰 출신으로 자기가 욕을 먹거나 말거나 어쨌든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게다가 영향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안 보이잖아요. 한동훈은요? 같은 검찰인데.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조금 애매했었어요. 원래는
당시에는 그래서 한동훈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한동훈이가 헤게모니를 못 잡아. 한동훈이가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지도 않고 홍준표는 어쨌든 차가 올라오잖아요, 계속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홍준표를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접견 갔을 때도 홍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까지 못 정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방향성을 네. 살릴지 죽을지. 네. 예. 그래서 그쪽 검찰청에서 이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로 그냥 공을 넘길 것이다. 맞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갔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되잖아요. 네. 이게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검찰하고 지금 뭔가가 나는 커넥션이 강력히 있다고 봐요. 역시 검찰은 검찰입니다. 어차피 검찰에게는 조금의 기대도 없었고 홍준표를 비롯해 이준석 등 명태균의 똥개들을 처리하는 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뉴스타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홍준표는 아예 뉴스타파를 무시해버리는 후안무치한 전략으로 틀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게 더욱더 홍준표의 더러운 민낯을 까버리기 위해서라도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뉴스타파의 보도들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JTBC 보도에 소스로 추정되는 경찰 특수단과는 주체가 다르지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홍준표를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이 분발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시민들의 강한 여론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